삼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8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무오월 정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자,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은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됩니다. 불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태양 표면 온도가 수천 도, 수만 도 이상 간다고 하죠. 그렇게 모든 세상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엄청난 뜨거운 열기를 우리는 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화가 왕한 계절을 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름이 될 것입니다. 여름 방향은 남쪽 방향이 될 것이고, 화의 주관하는 색깔 적색이 됩니다. 적색, 그 다음에 붉은 봉황이라고 하는 주작이 있죠. 주작이 또 화를 대표하는 신사신이라는 게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주작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화는 인의 예지신이 있으나 오상이라고 하죠. 예지신 중에서 이 화가 관장하는 것은 예를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오행이죠. 오행이라고 하는 화의 특징에서 이렇게 연유가 되는 것이고, 일간 정화의 특징도 물론 되겠지만은, 일간 정화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정화가 음화이냐 또는 양화이냐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음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음화가 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였죠. 양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어제 공부했던 병화는 양이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정화는 음이 되는 것인데, 같은 화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금방 오행으로 해서 오행상 불, 열기, 여름이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불 안에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빛과 열기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화의 속성이긴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일간이 병화라든가 일간이 정화일 때는 열기라기보다는 빛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고, 나머지 일간을 뺀 나머지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기보다는 열기로 보는 것이 좀 더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해가 좀 편할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 병화이거나 일간이 정화일 때는 빛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간 화가 왕하게 되면, 신왕하게 되면 빛도 강해지게 되고, 화가 왕해지면 열기도 강해진다. 둘 다 강해지게 되는데, 일간이 화일 때 빛은 어떤다? 빛은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강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더욱더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뜨거운 열기는 적절하게 조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간이 내가 병화 정하면 병정화의 명예라든가 병정화의 효용은 내가 밝을수록 세상을 보다 밝게, 보다 멀리 밝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은 강하게 만들어주지만 너무 뜨거워져 버리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는, 혼자 예를 들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일간은 돋보이는 것이 좋아하지만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너무 뜨겁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적절하게 뜨거운 열기는 조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화일간이든 병화일간이든 일간이 신왕하게 하게 되면 임수로서 보강해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지요. 단 일간이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신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일간을 생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한 가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불로 보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것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뭘로 비유를 하냐면,
태양지화라죠. 태양지화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하늘에 뜬 태양,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쪽 지화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촛불 같은 개념이죠. 촛불 또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어떻게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불이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달리,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면 굳이 인성으로 생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병화일간은 약할 때만 생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위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불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정화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한 점 정도의 간목이 있어서 일간 정화를 생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번 잠깐 타고 끝나면 안 되겠죠. 정화라고 하는 불꽃이 계속 촛불 보게 되면은 불을 딱 붙였을 처음에 불이 싹 태어나고 그 밑에 촛농 파라핀이 녹으면서 계속 정화의 촛불의 불꽃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파라핀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불을 한 5분 딱 켰는데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화로서의 생명력이 바로 끝나버리죠. 그 정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성인 것이고,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 신왕하냐 신약하냐를 떠나서 사주에 간목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정화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또 목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목다할 수도 있죠. 목이 너무 많으면 화는 꺼지게 됩니다. 목다화식이라고도 하고요. 목다화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적정하게 있거나 좀 모자란 듯 있다라고 하면 좀 괜찮은데,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시장길을 가시거나 적당하게 내가 필요한 열량 정도, 하루 권장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정도만 먹게 되면 탈이 나지 않는데, 이거 한 3일 굶다가 뭐 갑자기 LA 갈비 보고 막 한우 꽃등심 보고 하니까 애가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주 배 터지게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은 정화 입장에서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이렇게 목다화식, 목다화색 하는 것이니, 이 목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금이다. 경금, 목해서 왕목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바로 경금이고, 정화가 간목을 얻고 경금을 얻으면 그래서 벽갑인정이라고 해서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정화도 병화도 마찬가지로 화이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뭐가 되죠? 정화, 병화의 빛을 갖다가 회강하죠. 회강이라고도 하고, 좀 길게 말하면 회기무광이라고 해서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화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목극토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요,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면서 네 지지 중에서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월령이고요. 그 이후 왜 중요하냐?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세, 오행의 왕세라고 하는 개념, 왕세와 한열,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라고 하는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한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계절이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북방이고 계절은 겨울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의 엄청나게 추운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 하나만 가지고도 한열을 할 수가 있겠고, 왕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춘절, 인묘지로는 목이 왕한 계절, 하절, 여름은 화가 왕한 계절, 추절, 가을은 금이 왕한 계절, 동절, 겨울은 수가 왕한 계절. 그래서 이 월지 하나만 가지고도 왕세와 한열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고, 이 왕세와 한열은 뭘 해야 된다?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아주 길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보는 척도
화토가 되는 것이다. 일간 다음으로 그래서 이 월령월지가 중요한 것이고 5월입니다. 지금 5월인데 5월 절기를 보게 되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망종이 중요합니다. 망종은 월이 바뀌는 기준축 4월에서 초하인 4월에서 중하인 5월로 바뀌는 기준이 되고, 하지의 개념은 월이 바뀌는 개념은 아니지만 양이 가장 극성한 시점이 바로 이 하지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양이 극성하면 음이 짧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하지는 밤이 가장 짧고 낮이 가장 긴 시점이 하지가 되고, 하지의 반대는 뭐다? 동지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시절이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 5월, 미월 모두 계절은 여름이 되는 것이고, 여름은 아까 말씀드렸죠. 화가 왕한 계절이다. 화왕절. 그리고 4월, 5월은 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가 왕하면 토를 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화토 동궁이라고 해서 포태법이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화가 4월에 임관지가 되면 토도 4월에 임관지가 되고, 그 다음에 화가 5월에 제왕지가 되면 토도 5월에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화토는 같이 왕해지게 된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당연히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4월, 5월도 당연히 토왕절도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화가 왕하면은 어떻게 되죠? 화가 왕하면 화는 금을 극하게 되죠. 금은 당연히 약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왕하면 토 극수 수를 극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수도 당연히 약하게 돼 있고, 목은 4월, 5월, 미월이 되면 병사 묘지로 가니까 목은 4월, 5월, 미월에 겉은 화려할지언정 속은 매우 약해졌죠. 약해져 있는 것이 바로 목이죠. 그래서 목도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지 왕한 것은 화토가 왕한 것이다. 그리고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열한 계절이죠. 뜨겁고 건조하다. 사하라, 사막을 연상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간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10개의 천간 어느 일간이든 간에 5월에 태어났는데 물이 없다. 물은 수를 의미하겠고요. 수가 없으면 이 사주는 매우 빈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일간이 병하든 일간이 정하든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이제 임수를 쓰느냐 또는 개수를 쓰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수는 있어줘야 된다. 단 갑목과 같은 목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개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토 같은 경우도 개수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병정화라든가 또는 어떤 경신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임수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죠. 일간의 특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득했습니다. 득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일간 정화가 5월에 태어나면 신왕 사주가 된다 하더라도 갑목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이거는 아무리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정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지 않으면 정화는 언제든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정화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님, 특히나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돈독한 경우가 많고, 사이가 좋든 사이가 나쁘든 간에 정화 일간은 뭐다?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 중요한 것은 5월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임수가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임수를 얻게 되면 왕한 정화를 갖다가 수보 양광하죠. 수보 양광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임수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모두 할 수 있다. 조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수를 하나를 얻음으로써 일신 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또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개수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개수 5월에 정화가 되는데 개수가 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개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 개수는 일간 정화를 보강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다?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운할 수 있다. 일신 일익이죠. 하나가 신이 있어서 하나를 그냥 이로움이 있게 되는데, 임수는 두 가지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간목이 있어서 요걸 통과시켜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 수를 얻는다라고 하면 역시나 개수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임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수를 얻으면은 5월은 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에 절지, 5월에
태지가 되죠. 수가 왕하다는 얘기입니까? 약하다는 얘기입니까? 수가 약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관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금을 보게 되면 재성이고요. 정화가 수를 보면 관성이죠. 재생관하는 그러한 구조, 재생살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지만 5월의 정화가 뭘 할 수 있다? 중화를 이룰 수 있고 그래야지만 북의 영화를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5월의 정화 크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정화가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의 특성을 먼저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원령의 특성을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을 살펴 둘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죠. 정화는 음화가 되겠죠. 음화, 그 다음에 얼지는 오화도 음화가 됩니다. 선생님, 오는 사가 음이고 오가 양 아닙니까? 그래서 양용음이라고 합니다. 명리학에서만 이렇습니다. 채양, 용음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자, 지장간을 좀 이따 써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쓰겠습니다. 자, 오라고 하는 지장간을 보게 되면 병기는 촉인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그냥 격을 쓰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격을 취용할 때, 예를 들어서 병화가 투출했다고 해서 병화를 격을 잡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병화는 격을 잡거나 또 오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용신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병화는 있으나 마나하다. 그 다음에 기토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오의 본기는 뭡니까? 정화죠. 정화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음이죠. 그러니까 오는 원래 양이지만 본체가 음이기 때문에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성은 남자 같지만은 몸은 남자 같지만 속성이 너무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몸체는 남자지만 쓰는 것은 여성스럽게, 그래서 여성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여성스럽게 셰프처럼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아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음화죠. 대 음이 되는 것이고 화가 화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비견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비견격이냐? 원래 비견격 또는 뭐는 없다? 겁재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간이 월지가 그 일간의 그 고행의 제왕지가 되면 뭐다? 격은 걸록격이다. 이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고 신왕 사주, 원령을 득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가 왕해지게 되면 빛도 강해지지만 보다 열기도 강해지기 때문에 열기는 조후해야 되는 것이고 정화의 빛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 빛은 보강해야 된다. 그리고 정화 일간이기 때문에 간목 한 점 정도는 한 점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생각하시고 반드시 뭘 봐야 된다? 화를 봐야 된다. 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수가 용신일 때 무토기 투출하게 되면 결코 좋지 못하죠.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미일주가 되죠. 근데 오화하고 미토가 있게 되면 이건 지지육합이 됩니다. 오미 화가 되죠. 그러면 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왕해지는 거죠. 이게 미토가 어떤 토의 건토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축 이렇게 있으면 합도 안 이루어질 뿐 아니라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이렇게 설할 수가 있어요. 열기를 갖다 뺄 수가 있다는 얘기지만은 건토는 열기를 빼는 것이 아니라 열기를 가중시킨다. 그래서 더욱이 오미합화가 되면 화가 더 염렬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목생화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5월에 수가 없으면 목은 목생화 정도뿐만 아니라 완전히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목분 비회한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이해해 두시면은 이 목은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재가 돼서 날아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월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토상관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 무토상관은 뭐냐면 5월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죠. 오미합화하니까 토가 더욱더 왕해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 개수가 연간에 있게 되는데 저 무토가 개수를 갖다가 뭘 합니까? 합거를 합니다.
합거. 그러면 개수의 용도는 있다 없다? 1도 없다. 그래서 저 개수를 쓸 수 있다 없다? 전혀 쓸 수가 없게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합거가 되어 있지만 오히려 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죠. 정화 입장에서는 칠살 편관이 되는데 원래 정화는 웬만한 가정은 한수인 저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닌데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칠살 한 점 정도는 뭐냐면 가살 위권이라고 해서 칠살이 거의 정관과 같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무토와 개수를 갖다 묶어버리면 오히려 제살태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저 개수도 어차피 너무 사주가 너무 뜨거우면 개수도 쓸 수밖에 없는데 저 무토가 저것도 확 닦아버리면 뭐예요? 합거시켰지만은 거의 살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제해버렸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어떻게 돼요? 이 사주는 병이 되는 거예요. 병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무토를 제거할 때는 을목이 아니라 간목으로서 제거하는데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저 왕토를 갖다 제거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너무 편관 사주입니다. 개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주 전반이 화토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편고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생신은 당연히 금수를 얻어서 조금이라도 조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경자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잠이 원진이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사주가 절실하게 수가 필요한데 잠이 원진된다고 해서 이걸 나쁘게 봐서 그럼 실은 뭐 다른 걸 선택할 겁니까? 물론 다른 생시도 뭐 볼만한 생시는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이 원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좌우 충도 이건 되지 않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격되어 있으면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경금이 투출돼서 수를 생해주는 구조인데 건토이니까 요거 그 금을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밑도 옆에 자수가 첩신되어 있으면 그래도 습토 약간의 물기를 머금는다는 개념으로서 이것도 잠이 원진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경금을 생할 수 있는 그래도 습토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잠이 원진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게 봐야 된다. 하지만 사주 자체가 삼주가 너무 편고해져 있기 때문에 경자시를 얻는다고 해서 크게 발복할 수 있기는 좀 그렇고요. 금수운을 가서 조금은 그래도 수의 기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축시가 되면 두 번째 신축시가 되면 어떨까? 신축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 축미충이 되죠. 축미충이 되면 여기서 핵심 뭐냐면 요 축토입니다. 축토 얘는 건토가 되겠고요.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죠. 축 안에는 이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가 있어서 핵심이죠. 신금이 있죠. 수를 생겨주는 그 다음에 기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더라도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토보다 월등히 나은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충이 되게 되면은 또 축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면 신금의 뿌리가 날아가 버리고 축 개수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축시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안 좋다는 얘기죠. 임인시, 개미시 같은 경우 자, 천간에 임수가 다시 투출하게 되고 개묘시가 되게 되면 개수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천간에 이 개수는 어차피 무토가 닦아버렸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고 임개수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으면 뭐와 같다? 겉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막을 가서 보니까 없어 보인다. 신기루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상을 쫓는 사람이죠. 이상. 근데 실체는 없어. 말은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세상 이치를 다 통달한 것 같아. 그래서 막 뭘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막 유식해 보여요. 근데 결국 딱 돌아서 하는 걸 보면은 기행을 하고 있어. 기행을. 그러니까 뭐예요? 말은 번드르르하게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체는 있어 보이지만은 막상 내막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갑진시가 되게 되면 제가 자 정화는 특성상 간목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갑진하면 진토는 습토입니다. 그래서 진중 개수가 있죠. 왕화 뜨거운 열기를 갖다 이렇게 설해 줄 수도 있고 간목 같은 경우 진을 얻게 되면은 뿌리를 내릴 수도 있지만은 이 간목을 가지고 무토를 제할 수 있느냐 목국토 이거는 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 무토는 오, 미, 진의 뿌리를 두죠. 간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간목도 진, 미, 묘의 뿌리를 두지만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원령을 득한 게 더 강하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간목이 무토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다, 목,
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단지 그냥 이거는 그냥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으로 보고 운이 그냥 금수운으로 가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을사병호 정미시 모두 같습니다. 개 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얘는 닦아져서 없어졌고요. 을사병호 정미 사주가 너무 조열하죠. 그럼 선생님 이거 염상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염상격 전환격이죠. 전환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병화 정화인데 사주 전반이 뭐로 되어 있다? 화로 되어 있으면 일간 스스로 종해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예, 그래서 전환격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무게 합화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무게가 합한다고 다 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주 전반적으로 뭐다 화로 이렇게 되게 되면 무게도 합해서 화가 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뭐 전환격으로 볼 수 있죠. 무게가 합하니까 물론 또 합학격으로 또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합학격가 되게 일간이 합화가 됐을 때 합학격으로 보고 이건 전환격으로 볼 수 있다. 특히나 그러면 전환격이 되려면 을사시보다는 병호시가 더 좋을 것이나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좋은 국세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무신시가 되게 되면은 시지의 신금을 보죠. 신중경금 임수를 다 가지고 있으나 역시나 무토 투출하게 되면 땅 속에 있는 임수 경금을 끄집어내 쓰기가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해시 같은 경우는 해수를 얻은 건 나쁘지 않고요. 경술시 같은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술토가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너무 봤을 때 너무 편고한 사주이기 때문에 생시가 어느 생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선생님 하나만 몇 가지 괜찮은 생시 골라보세요 하면 경자시 정도, 경자시하고 뭐가 있을까요? 신해시 정도, 그 다음에 부득이 또 하나 고른다면 갑진시 정도, 무신시도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수를 얻어서 어느 정도 조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요 네 가지 생시. 근데 출산을 할 수 있을 때 자연분만이 아닌 상태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생시는 갑진, 병신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될 수 있으면 또 일요일이죠. 일요일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날짜 잡아서 굳이 병원 바꿔가면서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겠다. 더 좋은 주변에 더 좋은 날을 잡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